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초, 전력 파트 1, 2 이후에 이제 KC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또는 뭐 KC 법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제 이 어디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암기를 하고 본격적인 실기 수업을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과연 이제 KC 법령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 사실 뭐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고 뭐가 변경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많이 나오지 않고 매회 보통 한 문제 정도 또는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관연도가 그냥 틀러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KC 법령이 총망라된 건 아닙니다. KC 법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KC 법이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선 규정을 끌고 왔거든요. 끌고 와서 또 거기에 맞게 그 법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IC법도 옛날에 IC법이라고 했죠. 그것도 끌고 오면서 이제 융합을 시켰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내선 규정에서 끌고 오지 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내선 규정이. 근데, 거기 없는 내용, 그러니까 내선 규정에는 있고 여기는 없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옛날 그 내선 규정을 참고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이제 2021년도 판 내선 규정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나오게 되면 거기 내용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어마어마 많죠? 그래서 이제 내선 규정이라는 건 일종의 해설서예요. 해설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한전기학회에서 이제 나오는 책인데, 그래서 2021년도 판이 아직 안 나와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KC 법령에 나온 것만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암기할 거 암기하고, 그리고 나서 내선 규정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건 뭐 좀 미뤄야 되고요. 과연 어느 걸로 암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간연도 나온 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연도 위주로 나왔던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전압의 범위죠. 아마 이런 건 필기할 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시험 문제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 요게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또 뭐 여기 용어 종류에서 뭐가 시험이 나왔냐면,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시험이 나왔어요. 요거. 보호도체, 빼라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중선성 겸용도체, 중간선 겸용도체, 그 다음에 선도체 겸용도체, 요 세 가지. 요것도 간연도에 나왔었다. 이런 건 어디 있었냐면, 이제 그 판단 기준 뒤쪽에 가면, 또 내선 규정 뒤쪽에 가면 IC 법령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IC 법령을 이제 일로 가져온 건데, KC가. 그래서 어떻게 간에 거기 있던 내용이 시험에 나온 거고,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쪽은 뭐, 나온 게 없고요. 자, 안전을 보호. 여기도 사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색깔선. 여러분들 아마 앞에서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유튜브에 이제 제가 그 KC 법령에 대해서 이제, 변경된 내용을 제가 또 올린 게 있어요. 거기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빈출 15문항 올린 게 있고, 3문제 올린 게 등등이 있는데, 아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고빈출 문제를 먼저 안 풀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를 좀 잘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한 2, 3주 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그 고빈출 문제를 풀어나가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문제 풀 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냥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지양을 하고요. 어떤 기본적인 거 처음에 우리 초보 하신 분들은 이쪽 내용을 충분하게 해놓고, 그리고 기초를 해놓고 문제 푼 다음에 고빈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자, 전세 색상. 옛날에는 이게 뭐였죠? 그렇죠. RST였죠. R상, S상, T상, N상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접지 도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L1, L2, L3 받고 N 그대로 오고, 접지 도체가 이제 보호 도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 보호 도체 다음에 뭐죠? 접지 도체죠. 그러니까 접지 그게 연결하는 접지 도체 연결하는 걸 보호 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보호 도체 요게 색깔 추가됐고, 흑색, 갈색, 갈색, 흑색, 회색, 청색, 그다음에 노란색과 녹색을 교체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색상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전선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요게 나왔어요. 저압용 케이블. 저압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종류 5가지를 쓰셔 4가지.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선 규정에 있었거든요. 내선 규정에 저어 케이블 있었는데, 뭐 알루미늄 케이블, 연필 등등 있었는데, 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압용 케이블, 간연도에 이런 거죠. 시험 문제 할 때 간연도가 있어. 근데 이게 구 규정이란 말이야. 옛날 규정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법이 바뀌었잖아. 그 소법 적용해서 신규정, 그러니까 KC 규정으로 문제를 바꿔서 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케이블은 600V, 1000V 이하의 연필 케이블, 그 다음에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무기물 절연 케이블은 이제 MI 케이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이 있고 여기 보면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외장 케이블 등 여기서 5가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보시면 돼요. 필기에서는 이 절연전선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요. 필기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직 실기 시험에는 이렇게 저하 케이블만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선의 접속. 예,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요거. 전선 접속 방법, 3가지만 쓰시오, 2가지만 쓰시오 해서 첫 번째가 전기 저항을 증가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인장하중 기재 강도 20% 이상 감소하지 말 것. 또는 몇 % 이상 유지하라? 80% 이상 유지하라. 근데 2개 썼고, 너무 기니까 패스, 너무 기니까 패스. 여기 보면 충분한 절연을 시킬 것. 그죠? 여기 키워드가 되는 거죠?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력이 있는 것으로서 충분히 절연 피복하라. 동등 이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왜 실기가 왜 어렵다고 하냐면, 필기는 그냥 딱 20, 80 이렇게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기를 암기할 때는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앞대가리 따서 외워도 되고, 그죠? 종류 한 5개 쓰는 거는, 그러나 막 간단하게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죠. 이런 것도 키워드가 안 되잖아. 앞대가 따기 힘들어요. 그죠? 여기 뭐, 접선, 여기 뭐, 절, 애매하잖아. 이럴 때는 키워드로 외우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1번이고, 2번은 뭐, 겔타포스, 뭐, 예를 들어서요. 일단. 그 다음에 3번에 뭐, 연피 케이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뭐랄까요? 마징가 제트,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4가지 쓰라고 했어. 이런 건 딱 떨어지니까 일단 앞대가 뜸이죠. 푸겔, 연마, 그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외우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기장, 딱 키워도 전기장, 20%. 그 다음에 충분한 절연. 이렇게 외우시고, 3번, 4번 읽어보고 정독을 하고, 그리고 쓰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전세 접속 시 유의사항법 2가지가 있다. 3가지 쓰라. 그럼 첫 번째, 전기장. 2번째, 20%. 3번째, 충분한 절연 내력. 또는 충분한 절연. 이렇게 3개 외웠잖아요. 그럼 거기다 쓰는 거지. 빈 용지에다 써봐. 외워졌어. 그러고 나서 정독을 하는 거예요. 정독을 한 2번 해. 그리고 다시 써봐. 그럼 써진다니까요. 그럼 암기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단답이라든가 이런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간연들 보면 굉장히 길어. 2줄, 3줄이야.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가끔 내 핸드폰 번호도 까먹는데, 그죠? 여러분 혹시 지금 사모님 계시면 사모님도 핸드폰 번호 기억나요? 안 나요. 우리 전에 살던 이삿집, 오기 전에 살던 그 집 주소 기억나요? 지금 새로 요즘에 뭐 산두로 이렇게 바뀌었잖아. 여기 스트레이트로, 여기 뭐죠? 로우로 바뀌었잖아요, 로. 그거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번지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중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된다. 요게 간연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절연. 아마 1회 때 요게 나왔었죠? 요거. 1회 때 이제 요게 나왔습니다. 1회 때 요게 나왔습니다. 그럼 반드시 알아야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것도. 요 절연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필기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이제 분리가 어려운 경우. 근데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250V로 1메가옴이 된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태까지 여기만 채우는 게 나왔어요. 여기만 채우는 왔는데 요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요것도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요것도 나왔죠. 몇 밀리암페어? 요거 1밀리암페어. 저항성 누설 전류가 1밀리암페어 이하가 된다.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요.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죠. 절연액 시험. 요것도 시험에 제법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는데 뭘 알아두냐 이어서 여기 보면 연속해서 10분간
전압을 연속해서 심부관이고 어디와 전로와 대지간. 전로란 건 전류가 흐르는 곳을 전로라고 그래요. 평상시에. 또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케이블 한 마리 없으면 전로와 대지간 연속해서 몇 분? 10분간 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시험에 나섰다. 필기에서 쓴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안 나왔으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사실 뭐냐면 이제 나올 때가 됐는 게 태양전지 모듈의 전력. 요것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실기에서. 조만간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태양전지나 연료전지는 태양전지 모듈은 교류는 몇 배? 1배, 직류는 1.5배, 연속 몇 분간? 10분간. 어디와?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요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접지 시스템. 여기는요, 아직까지는 어떤 게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간이온에 나왔던 게 뭐냐면 요게 나왔었죠. 요게 이제 보면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게 명칭 쓰는 게 있습니다. 요 1번. 1번에 명칭을 쓰라라고 해서 뭐 보호선이라고 되어 원래 선이 뭘 바뀌었죠? 도체를 바뀌었죠? 그래서 보호도체. 여기 3번. 여기 3번. 요게 접지선이죠? 요게 이제 접지선을 도체로 바꾸면 됩니다. 접지도체. 3번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요 2번. 2번은 주 등전이 접속용 선. 아니면 그냥 등전이 주자 빼도 돼요. 등전이 주자 빼도 되고요. 등전이 접속용. 이걸 갖다 우리가 본딩이라 그래요. 본딩. 도체. 그래서 이거 줄이게 되면, 다시 쓰게 되면 등전이 본딩 도체 이렇게 써도 돼요. 본딩. 본딩 도체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경우도 있고 접속이 우리말로 이제 본딩이 우리말로 접속이거든요. 그래서 KC 법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접속을 이제 본딩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등전 주자 빼고 등전이 본딩 요게 본딩이고 선을 뭐라 한다? 도체. 그래서 요걸로 바꿔주세요. 요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등전이 본딩 도체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게 접지도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기기하고 철골 같은 거 접지한 걸 이제 보조라고 하죠. 알아두시고 요게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10번 여기 보면 기타 기기가 있는데 시험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1번, 2번, 3번 요게 시험에 나왔었다. 그래서 명칭 쓰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다. 요게 접지극이고요. 접지극.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 보면, 여기 나왔었죠. 요거, 접지. 그러니까 접지인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접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이온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전모산대가 있고요. 여기에 접지랍니다. 접지를 할 때 밑면으로 바로 갑니다. 그죠? 밑면으로 바로 갈 때는 얼마? 0.3m죠. 그 다음에 바깥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바깥을 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묻을 때가 있습니다. 몇 메타? 0.75m. 몇 메타 띄워서? 그쵸. 1m 띄워서. 그 다음에 지하 어디서 어디까지? 지하, 그래요. 지하 0.75m에서 지상 2m까지, 그죠? 그래서 지하 0.75에서 지상 2m까지는 몇 미리? 그쵸? 2mm PVC. 2mm 이상, 2.0mm 이상의 합성 수위관으로 덮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몇 cm까지? 60cm까지. 60cm까지는 0.6m까지는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 요걸 뺐죠. 여기 이제 안 주고 여기 가로주고 여기 없고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로놓기가 시험 문제에 간연도에 두세 번 나왔었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판단 기준이나 내성 기준에 있던 게 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라. 그게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요걸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관 접지 이런 거는 뭐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도 뭐 보호도체, 굵기가 있는데, 사실 접지도체 이거는 법이 새로 추가된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는 뭐 아직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예우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 정도는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접지선 선정은 보통 필리스템이 연결 다 돼 있죠. 필리스템이 연결된 것은 통합접지라 그랬죠. 통합접지. 예. 그래서 통신하고 필리스템 다 통합접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구릴 땐 16스키야, 그 다음에 철일 땐 다 50스키야. 단, 큰 전류가 내려오지 않는다. 이럴 때는 필리스템이 연결이 안 된 그런 뜻인데, 요건 6스키야, 철은 무조건 50스키야. 요 정도는 암기를 해 놓으셔라. 여기 빼더라도.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수전 설비 같은 데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이 묶어서. 자, 그 다음에 접지는 아까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보도체.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못 드시죠? S는 이제 굵기인데 16스퀘어 이하죠. 16스퀘어 이하일 때는 이거 뭐예요? 크거나 작은 경우가 이하가 되는 거죠. 이하일 때는 상도체와 같은. 그래서 만약에 상도체가 만약에 뭐 10스퀘어야. 그러면 얘도 10스퀘어 쓴다는 거고. 자, 이건 뭐예요? 요건 16을 초과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35스퀘어 이하 이런 뜻이죠. 이럴 때는 무조건 16스퀘어 쓴다는 얘기고 35를 넘는다 그러면 상도치를 2분의 1로 나누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 알 필요 없고 요거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가 사실 여기 나왔었는데 요 세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자,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말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정말 할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뭐 안 나온 것까지 우리가 나올 걸 예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간연도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알아두시면 이런 것도 다 넘어갑니다. 자,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요거 혼쪽방 접지.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성점 접지인데요. 이게 이제 혼쪽방종 접지 또는 중성점 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종 접지였죠. 이종 접지가 이제 중성점 접지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 또는 혼쪽방지 접지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I1의 일선 지락전류죠. 150, 300, 600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접장 구할 때 지락전류 먼저 구해야 되잖아. 지락전류 그래서 뭐 1 플러스 150에다가 기억나요? 3분의 V에다가 L 다시 빼기 뭐 100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K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없어졌고 요즘엔 지락전류를 뭐 실측이라든가 선로 정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측간 값을 갖고 계산합니다. 이거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측이 만약에 5A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다. 단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압이나 다중접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압이나 다중접지일 때만 이걸 적용하고 다중접지가 아닌 특고압일 때는 15옴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는데 그래서 이건 고압이나 투트라인만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신 투트라인이 아닌 특고압일 때는 15옴. 옛날 법 그대로 똑같이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통합접지 이런 거 시험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 이제 필리스템인데 필리스템에서 뭐가 시험에 나왔었냐면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적용 범위. 필리스템의 적용 범위 요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건축법에서 이거 했었어요. 건축법, 소방법에 이제 규정이 있다가 이게 전기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상으로부터 20m 이상. 그 다음에 보호가 위험시설로서 보호가 필요한 설비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접지공사 일종 접지. 근데 없어진 거죠. 근데 이게 전기법으로 넘어오면서 이걸 법을 어떻게 해야 돼? 구규정을 신규정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간여인데 딱 다시 피레치면 딱 한 문제 나왔었거든요. 피레기와 피레치 구분에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적용 범위를 이제 옛날 규정에는 답에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특히 전기전자 설비가 돼 있는 건축물로서 높이가 얼마? 20m 이상. 그러니까 반드시 전기전자 설비가 들어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상 높이가 20m 이상 꼭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설비 또는 전기전자 설비 중
보호가 필요한 설비.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간연도에 바꿔서 내야 됩니다. 바꿔서 써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필의 레벨,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왔고요. 필의 스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수레브 스템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돌진, 수평도체, 메이터축 또는 세 개를 또 하나 또는 이를 조합할 수 있다는데 일단 세 가지 쓰시오,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근데 수레브 스페 배치 이런 거는 안 나왔으니까 놔두고요.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었고 뭐가 나왔었냐면 요 이날 도선 간격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다. 이날 도선 간격 요것도 알아두시라. 10, 15, 20.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부 필셈은 뭐 아예 안 나왔으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참고용인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 내면 뭐 안 되죠. 자, 문제인데요. 문제는 가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감하게 넘어가고요. 자, 고압 특고압 설비인데 이쪽도 사실은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고요. 이거 없었습니다. 나온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1종 접지라든가 3종 접지, 그다음에 뭐 특3종 접지 이런 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접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접지 공사만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PT가 있다. 그럼 여기 2차 측 접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CT가 있다. 그려볼게요. CT가 이렇게 있어요. CT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다가 뭐 계정 전류계 달든 계정이 달든 달 거 아닙니까? 달면 여기 접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CT는 PT 다 접지를 해야 돼요. 근데 단지 접지 공사만 빠진 거예요.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변압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델타 Y다. 그러면 2차 측 접지해야 된다면, 혼쪽 방정 접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지를 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접지 공사가 빠졌으니까 접지도 빠지. 그게 아니에요. 접지는 다 해야 돼. 단지 접지 공사가 빠진 거예요. 지금 다 통합 접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접지 기호는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도 보면 계획에 PT, CT, MOF 2차 접지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혼적 방지 접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꼭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접지는 꼭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게서 처음에 나왔었죠. 전류의 중성점 접지 목적 요거 계정기 동작 이상일 억제 대전압 저하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런만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위 시설 옥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요거 나왔었죠. 요거. 이제 기계 높이에서 뭐가 나왔냐면 특고압에서 35kV 이하의 높이 5m입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전무선대가 있고 여기에 변압기가 있으면 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인데 고압이다라고 하면 고압은 시가지다. 그러면 얼마? 4.5m. 시가지가 아니다. 4m. 특고압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4m하고 4.5가 있는 거고, 만약에 특고압이다 라고 하면 35kV 이하면 투탄 얘기하는 거죠. 요거 몇 메타? 5m. 30을 넘고 160kV 이하다. 그러면 몇 메타? 6m. 요 정도인데 시험에는 요거에 나왔었다. 그러나 알아두셔라. 그 다음에 고주파 이용 설비. 이건 뭐 알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철대 및 외암 접지. 접지 생략 조건. 이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외람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체보형 누전 차단기가 있어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주택에는 인체보형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고 어떤 동작형? 전류 동작형.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아크 됐고요. 개폐기 됐고요. 절연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또 시험에 나왔었죠. 요거. 고압용 퓨즈. 요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워 퓨즈하고 COS 얘기하는 거예요. COS 얘기할 때,
포장과 비포장 선정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포장 표지가 나왔었어요. 포장. 그래서 1.3배 견디고 2배에 120분 안에 용단된다. 그래서 이 포장 고압용 표 중에서 포장 표지 선정 조건 요거를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뭐 됐고요. 피레기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피레기 시설 장소 네 가지. 그래서 전에는 이제 법령에 근거하여 쓰시오라고. 왜냐하면 한전에도 피레기 설치 장소가 있어요. 한전에도 그 한전 규정에 피레기 설치 장소가 있는데 얘는 안 맞아. 그래서 한전 규정을 보신 분들은 가끔 한전 규정 쓴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거기 뭐냐면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한전 규정은 한전 사장이 고시한 거고 이건 대통령이 고시한 거예요. 대통령 법이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쪽 혼동 오니까 요즘에 뭐라고 하나? 규정에 의해 아마 나가 볼 때는 이제 KC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전에는 내선 규정, 판단 기준에 의해 쓰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판단 기준에 의해서 설치 장소 쓰시오 이렇게 나왔고 아마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난다? KC 규정에 의해서 KC 규정에 의해서 설치 장소 네 군데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뭐 여기에 요건 참고 피레기 저항값인데 피레기 나오면 일종 접지는 없어졌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전 설비든 어디 가든 이렇게 피레기가 있고 여기에 일종 접지가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일이 없어요. 그냥 접지는 해야 돼. 그래서 이 접지장은 얼마다? 15미야. 15미야 알아두시되 접지장 물어봐요. 몇 종 접지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접지장 물어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단 여기일 때 가공전설로 이거 전용이라고 하죠. 전보산 때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미야인데 우리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래서 피레기도 접지공사 일종이 빠졌지만 몇 호미야? 15미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쪽을 보게 되면 요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기는 아직까지 우리 나온 적이 없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건 가감하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전설로입니다. 전설로는 이제 뭐가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몇 가지만 나왔는데 그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고 요것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요것도 안 나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네. 요 지선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 지선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지선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선을 보통 이제 이렇게 전보산 때 그리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물어보죠. 인장 하중이 얼마냐? 인장 하중이 얼마냐? 그 다음에 가닥수, 소선수, 그 다음에 안전율. 안전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가닥수. 몇 가닥이냐? 이렇게. 만약에 도로로 횡단한다. 그럼 높이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율 2.5, 그 다음에 몇 가닥? 세 가닥. 그 다음에 2.6mm 이상 세 가닥. 바닥에서 0.3m까지. 그 다음에 도로 나오면 5m. 이런 식으로 시험에 몇 번 나왔었다. 근데 요즘에 뜸해요. 요즘에 뜸합니다. 이게 쌍팔년도라고 하죠. 90년도에는 서너 번씩 나왔거든요. 2000년도 넘어와서 한 번 나왔고 한 지금 16년, 1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지선 문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뜨끔뜨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쌍팔년도, 간연도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간연도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간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문제도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자, 넘어가고요. 여기도 요거 행거 요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조과용선 설치할 때 행거 0.5m마다 지지한다. 단 테이프일 때는 22죠. 테이프일 때 0.2m고 그다음에 22스키아짜리 아이언 도금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20cm 이하로 한다. 원래 조과용선 몇 종 접지죠? 원래 3종 접지죠? 이게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접지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접지 공사할 때 한 두세 같이 물어봤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굵기는 뭐 시험에 안 나왔고
안전율은 뭐 됐습니다, 이건. 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 높이.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었다. 그 다음에 병가, 공가는 여기에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경관도 그렇고요. 보안공사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요것, 뭐 이격거리 이런 거 안 나왔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기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옥상, 분해 이런 것도 안 나왔고요. 옥상 인입선 안 나왔고, 연접 일선. 연일선에 요거 나왔어요. 뭐냐면, 몇 메타 초과하지 마라? 100m. 도로 몇 메타? 5m. 어디 통과하지 마라? 옥내 통과하자. 요것도 시험 나오고 저면 적용한다. 요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에 사용하는 경우 전설로. 요거는 뭐 안 나와서 넘어가고요.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는 또는 철탑의 종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철탑의 종류 3가지 써봐라. 4가지 요거 알아야 돼요. 철탑. 시험 문제에서는 철탑 나왔습니다. 직선형, 각도형, 일류형, 내장형, 보강형.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3개, 4개 쓰시면 됩니다. 특수장소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중연설로 해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처음에 나왔었죠. 뭐가 나왔냐면 요거죠. 요거. 매설 깊이. 공사 방법 3가지.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매설 깊이 압력을 받을 경우 얼마? 1m. 단 압력을 안 받을 경우 0.6. 이게 갈로식이죠. 이거 직매식이에요. 직매식. 직접 매설식. 전에 1.2m인데 1m를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갈로식도 동일합니다. 갈로식에서 직매식이나 갈로식이나 같습니다. 매설 깊이가. 근데 이게 2011년도에 2021년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요. 시험에. 예. 그래서 요건 뭐 워낙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지중함 시설 기준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도 전에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자, 나머지는 없습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쭉 넘어가고요. 자, 이제 저압 쪽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시험에 나왔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번에 또 이게 나왔었죠. 저압의 이제 개통 접지. 변압기 2차 치기 하는 접지죠. 그래서 거기다 다 개통에다가 연결을 한다는 거 개통 접지인데 그래서 TN, TT, IT 3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게 시험에 나왔었냐? 요거 마이크 T자 겸용. 그죠? 그래서 요걸 주고 여기다 표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요걸 표기하는 겁니다. 노출 도전물한 건 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1, L2, L3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N상이니까 여기다가 표기를 해야 돼. 요걸 많이들 빼먹었어요. 요거 N상이니까 방송 마이크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빼잖아. 그죠? 요건 N상이니까 방송 마이크만 하면 되고 빼니까 T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N상이 안 들어갔죠? 그 요거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요것도 시험에 나왔고 요거는 델타 결선입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을 가만히 이거 델타 결선이죠? 여기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도 접지를 해야 돼. 개통 접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변압기 2차 측이 접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델타 결선은 보통 접지 안 한다는데 접지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Y 델타 이렇게 델타가 있단 말이야.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1차가 있고 2차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2차를 이렇게 연결하겠죠. 이렇게. 이게 델타 결선이잖아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접지한 다음에 얘를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접지했잖아요. 접지해서 끌고 나왔잖아요. 그지? 무슨 말 이해가요? 그 델타 결선도 지금처럼 TN 접지를 하려면 그 개통 접지 하려면 그래 여기 노출 전부 여기다 연결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만약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접지를 별도로 하나? 그럼 이건 TN 접지가 아니죠. TT 접지죠. 별도 하려면. 근데 지금 우리 TN 접지 한단 말이에요. 저합은 다. 그러니까 델타 결선도 변압기 2차 접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접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변압기 2차 측 델타 결선은 접지 안 한다. Y 여기도 봐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기존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릴게요. 잘 보세요. 변압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 변압기 그릴게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Y결선이잖아요. 그럼 여기 접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2차 측. 저압일 때. 무조건 저압이에요, 저압. 계통 접지가 다 저압이에요. 지금 TN 접지가 다 저압이잖아요. 저압 계통이잖아요. 그 접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접지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해서 여기다가 접지한 곳에다가 애들 다 연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이걸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끌고 나가서, 그럼 여기 끌고 나가면, 여기 뭐예요? 이게 팬이죠, 팬. 그러니까 당연히 접지해서 끌고 나가야 되잖아, 접지해서. 그래서 접지를 해서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접지가, 중성 접지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죠? 헷갈려. 요게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나가고, 얘도 나가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다시 그릴게요. 아이, 짜증나.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돼. 2차 측의 Y결선. 그런 다음에, 나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접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접지했잖아요. 접지하고, 얘를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와 같이 이렇게. 그래야 TN 접지가 가능하잖아. Y든 델타든 다 접지하고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N 접지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용관 다 TN 접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접지해야 된다. 2차 측을. 근데 갑자기 어느 책들을 보게 되면, 출판사 책들을 보게 되면 접지 다 빼버렸어요. 그럼 TN 접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접지 다 빼버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끌고 와요? 얘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거지.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델타 Y, Y 델타 할 때 2차 측을 다 접지를 안 한 책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쪽하고 딱 부닥치게 되면 이제 뜨끔뜨끔한 거죠. 왜? 틀렸으니까. 에? 여기 접지하고 돼 있잖아. Y든 델타든.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다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쓴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왔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건데, KC 넘어오면서, 이미 이거 있었던 거야. 몇 년 IC 법령에 이 그림이 계속 있었어요. 판단 기준에. 근데 이게 KC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있는데도 그전부터 있었는데 다 뺐단 말이에요. 뭐 비접지가 맞느니 안 맞느니, 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 나하고 좀 지나서, 며칠 지나서 이제 실기시험 다가와서 제가 고빈출 문제 이제 서너 개 문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라이브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제가 변압기 복선도 결선도 한번 그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접지 무조건 2차 측은 Y든 델타든 무조건 접지해야 된다. 저압 측일 때. 그래야 TN 접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뭐 똑같은 거예요. 여기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TT. 여기 보면 TT는 이쪽 접지랑 연결 안 돼 있죠. 따로 접지돼 있잖아요. 그죠? 설비 보호 접지. 단독 접지죠. 그래서 이게 단독 접지란 말이에요. 기기 별도로 접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단독 접지 안 하잖아요. 다 우리는 통합 접지니까 통합 접지가 뭐예요? TN 접지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요건 TT 접지. 일단 이거는 무슨 독립 접지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IT는 I가 인슐레이션이니까 절연이죠. 여기다가 임피던스를 집어넣은 거죠. 요거의 차이가 있다. 자, 안전을 위한 보호.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이런 걸 뭐 나올 거 예상을 해서. 근데 사실 공사기사나 공사산업기사에서 나왔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3번하고 4번, 5번은 이제 공사기사에서 나왔는데 아직 우리 기사에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직까지 나오려는데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언제부터 필기도 아직 안 나오죠. 이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30A 이하 이게 이제 주택용인데 30A짜리는 저 산업용이고 30은 주택용인데 여기에 차단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다 나와. 30A 이하 할 땐 요거. 그다음에
32를 초과할 때 5초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차단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필기든 실기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 넘어가요. 이런 거는 뭐. 이것도 넘어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여러분들 외우세요라고는 좋은데 아직 안 나왔던 거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테이블 스펙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테이블 스펙에서 이쪽은 이제 우리 제가 강의하지 않고 이제 테이블 스펙 선생님 따로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과전료에 대한 거, 과부하 보호 장치에 대해서 1.45배, 그죠? 1.45배 적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설치 장소는 3m 이내, 3m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아까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과부하 전류 도치에 대한 거 1.45배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1.4배 이쪽에 이제 허용 전류 계산하는 거고 차단 용량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원래 이제 전동기 전류에 1점 이거 있었죠. 간접한 허용 전류 구할 때 그쵸 전동기 전류에다가 K 값에다가 나머지 더했잖아요. 그래서 K 값이 1.25배냐 1.1배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허용 전류 구하는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단 용량 구하는 것도 어떻게 구했죠? 차단 용량은 허용 전류에다가 2.5배 곱하거나 아니면 전동기 전류에다가 3배를 곱해서 둘 중에 작은 거 선정했잖아요. 이게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테이블 스펙에서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게 안 나왔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안 나왔어요. 이게 내가 볼 땐 올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오고 그래서 굳이 간연도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다 패스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우리 주진열 교수님이 주 교수님이 전에 유튜브에 올라간 내용 중에 요거 허용전류 계산하는 거 차단용 딱 한 번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이제 다음에 라이브 찍을 때 이건 안 할 겁니다.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뺀 나머지 이거 말고 법하고 관계없는 테이블 스펙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으로 강의를 나갈 겁니다. 라이브 찍을 때.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요것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알아두시면 요건데 전에는 퓨즈가 있었어요. 퓨즈가 있는데 여기 몇 배 건질 것? 원래 1.1배죠? 기억나세요? 요거 1.1배 견딜 것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래서 1.1배인데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10A짜리 퓨즈가 있는데 전류값을 계산하니까 여기 전류값을 보니까 11A가 흘렀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10에다가 11A 흘리니까 1.1이죠. 그래서 1.1배 견딜 거라니까 얘는 퓨즈 끊어지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1.1배 이하므로 퓨즈는 끊어지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게 1.1배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4A가 기준입니다. 4A 넘고 16. 요거 여기잖아요. 보통 퓨즈는 다 15A짜리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몇 배 견딜 것? 1.5배. 그러니까 16A 미만 이상이 아니라 16A 미만은 다 1.5배 견딜 거. 1.1배가 아니라 1.5배 견딜 거. 물론 16A 이상일 때는 1.25배예요. 근데 퓨즈는 대부분 15A이기 때문에 1.5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배 불융단 전류이기 때문에 1.1배가 아니라 1.5배 견딜 거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지. 간연도에 3개인가 4개 나온 적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과연 이제 1.1배, 여태까지 답은 1.1배로 했단 말이에요. 1.1배로 돼 있는데 이게 1.5배를 바꿔서 문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연도에 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해놓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도 할 텐데, 뭐 사실 뭐 1.05배, 1.3배, 1.13배, 1.45배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 배수용 차단기 또는 이제, 그렇죠? 산업용 배수 차단기 이런 거나 주택용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넘어가도록.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요거. 뭐냐면, 옥내 설치할 때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해야 되는데, 생략 조건 4개 쓰시오, 3개 쓰시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4가지. 알아두셔라. 이것도 키워드.
200W 이하. 그 다음에 상식, 감시할 수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가전류와 생열 우려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10A 차단기, 20A 차단기 설치할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따라주시고요. 이런 걸 뭐 시험에 안 났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옥내 배선 공사에서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자공사, 합성수지관, 몰드공사, 금속재 가요전선공사,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넘어갑니다. 전압강화. 이거는 테이블 스펙에서 많이 다뤄질 거예요. 테이블 스펙에서. 그죠? 테이블 스펙에서 이제 전선굵기 선정할 때, 요거는 필기에서도 요번에 실기 2021년도에서 나왔었어요. 2021년도 실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앞에서. 1회 때. 그래서 이제 요거 3, 6 플러스 20 하면 되죠? 플러스 20 하면 5, 8 이렇게 돼요. 얘가 조명이고 기타니까 여기에 동력이라든가, 그죠? 전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전압 강화. 단지 요것도 나왔었죠. 요거 쓰는 거 말고 요거까지. 다음의 경우에는 전압 강화를 좀 허용할 수, 이걸 넘을 수 있다라고 됩니다. 넘을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동 시간 중에 전동기, 돌입 전류가 큰 기기 두 가지는 얘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압 강화는 어떻게 허용되느냐? 안 나왔잖아요. 그죠? 클 수 있다면 돼 있지만 몇 프로 할 거냐라고 돼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표가 또 있어요. 표를 보고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와트수에 따른. 전동기 용량에 따른 또 표가 또 있어요. 설계할 때. 그건 이제 여기에 KC 법량이 안 끌고 왔죠. 그래서 시험에는 요 정도만 나온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등기구, 고주파. 요거, 간연도 시험에 부분 조명이 가능해서 원래 한 등당 학교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사무실, 옛날에 보면 어떤 법이 있었냐면, 6등마다 전멸장치다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졌죠. 근데 없어졌는데 이게 나오면 6등이라 써야 돼. 만약에 법이 바뀌었으면은 그냥 바뀌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옛날 법을 적용해서 6등이다라고 알아요. 6개 등마다 전멸구 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타임 스위치, 여관 호텔 1분, 가정용 3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게 시험이 나왔어요. 요게. 미치고 환장하죠. 이게 뭐예요? 어떤 공사예요? 여기 보시게 네온사인. 네온 방전 공사, 네온사인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요 표. 미치고 환장하죠. 요거. 이격거리. 요게 2, 3, 4거든요. 사실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왔었다. 그래서 9,000초가 2, 3, 4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게 또 시험에 나왔었다. 이런 거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가 또 나올 텐데, 제가. 여기 시험이 나왔었죠. 여기 채우는 거. 요거요. 853. 요게 또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의료정서 자동차 이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넘어가서 이제 태양광하고 신재생, 저장장치 이쪽이죠? 풍력 이쪽인데 이건 시험에 나온 문제가, 태양광은 딱 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가 관계없는 문제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비, KC 법령을 이제 다 봤는데, 물론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요. 요걸 암기하시고, 또 전력 우리 원투 한 것도 같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회로에서 일부, 기기에서 일부, 자계학에서 일부, 그때는 이제 제가 묶어서 가져올게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만 좀 암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요걸 암기를 하시고, 다음 걸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로자기 기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좀 지나면 제가 이제 라이브로 이제 간연도에서 많이 났던 문제 몇 개씩 추려서 또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시 법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